자, 오늘 무슨 뭐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한동훈 네, 대표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정확히 뭐 하면은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네. 이렇게 오늘 예. 브리핑을 한동훈 대표께서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개선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이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죠. 예, 그래가지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오늘 발표로 본다면 핵심은 이거네요. 2025년도는 그대로 갑니다. 2,500명.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해졌잖아요. 이제 뭐 입시 요강도 정해졌고 했으니까 그건 갑니다. 2026년도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중재안이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맨 처음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중재안, 네. 한동훈 중재안을 예. 정부와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협상의 여지를 이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의료 대란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이제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언급을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뭐 한동훈 대표 혼자 얘기했는데 고립돼서 뭐 아무 의견이 안 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동시에 메시지를 냈고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부와도 발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계도 테이블에 나와서 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거죠. 네. 그럼 전 궁금한 게 의료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계속 통일안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의료계는 뭐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전공의협회도 있고 뭐 교수협의회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의의 대표로서는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저희가 첫목회에서 어젯밤 10시 반까지 했거든요. 저희들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응급의사회 회장이 오셨고 그다음에 전 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왔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의사회 회장도 왔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의협이 이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이 없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십이 없어요. 현재 의협이 이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고 있지를 못하대요. 창구가 없어요. 네, 근데 누가 대표자인지도 알 수가 그래서 없어요. 의협 회장이 아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왜냐면 의협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의협이 한 번씩 회장이 바뀌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비대위가 열린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탄핵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의협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제 제가 언뜻 든 게 어제 오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의협의 리더십이 없다라는 걸 이구동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열린 자세, 그러니까 정부와 당이 열린 자세를 보여줬으니까 그럼요. 의사도 이제 단일 대우를 좀 만들어가지고 협상장으로 나와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그 양보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추경호 원대가 2026년 의대 증원 포함해 의료개혁 원점 논의 가능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진짜 큰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 개혁이라는 의료 개혁이라는 가치 이런 목표를 함께 고민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이 부분을 협상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면 이제는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대화 채널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지금 장관과 그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계와의 어떤 대화 채널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을 만나기도 했고 했으니까 좀 한 대표에게 어떠한 대화로서 대화 채널로서 좀 활용해 보는 거 어떨까 그런 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한 대표가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유예하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스탠스가 강했었는데 이게 설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이제 아직 50일 조금 안 된 거, 50일 정말 50일도 안 됐네요. 네, 50일도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네. 이 동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정무적으로 좀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2026년도 정원에 대한 유예안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협상안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하나였고 그런 여러 가지 협상안 중에 하나였고 그 안 중에 하나를 한동훈 대표가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 거니까 협상안이라는 게 협상을 하는 한 파트너는 그 협상안을 숨기고 있다가 밑으로 꺼낼 수 있는 한쪽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또 한쪽 협상하는 사람은 그걸 공개적으로 꺼내서 협상하는 방법이 있는 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협상안을 양쪽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협상안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고 네.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공은 의료계가 받아야겠죠? 네, 어제 제가 토론회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의료계에서도 증원을 아예 거부한다라는 입장은 명분 아니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의료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350명은 의료계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400에서 500명 정도까지는 의료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적 증원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일치한다고 보고 그 증원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저는 협의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500명 증원을 했어요. 네. 어쨌든 한 겁니다. 1,500명 증원을 했고 이 1,5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400명 연간 증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기억을 하지만 실패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400명 증원이 만약에 관철이 됐다면 4년간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증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국민들이 앞으로 그 의사수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다들 느끼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어찌 보면 우리 당의 어떤 그런 우리 당과 정부의 그런 색깔과 맞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서 이 개혁을 실현했고 성공시켰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한 거고 이제는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또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고 네. 당정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어쨌든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함께 테이블에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환자 곁에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용산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합리적인 안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한동훈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이다. 지금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한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겠다.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요 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죠. 아까 박상수 대변인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있었던 이 의료와 의료 네. 그 정원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이라는 국민 안전이라는 이 부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서로 손을 맞잡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힘을 모으기로 진짜 했네요. 네. 정말 너무 간만에 속이 네, 시원해지는 네, 네. 저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마음이 정말 네. 많이 푸근해지는 뉴스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네, 네. 잘하신 일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예.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대로 네.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대로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추경호 원내대표대로 국민을 위한 일에 그러니까 친윤계가 어디 있고 친한계가 어디 있고 맞습니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고민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또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의료계가 화답해야 예. 될 때입니다. 이제 네. 지역 그러니까 뭐 직군 이기주의, 네 의사들 본인들의 이기주의에 이제 매몰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빨리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되고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9월 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이제 수시 입시 전형이 확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되고 요강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수시 입시 정원 확정되고 나서 고쳐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도 2025년은 이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을 하고 26년부터는 함께 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증언에 있어서는 모두 의견이 같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의, 정 다 같아요. 아니 다. 이재명 대표도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네.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네. 아니 저기 영수회담에서도.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1,500명 지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1,500명이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와 같은 파행 사태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측면, 의료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그 걱정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고려한 현실적인 숫자를 여야 의정이 이제 정하면 돼요. 정하고 의사분들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셔야죠. 이제는 네. 정말.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